저는 올해로 68이 되었고 윤정혜라고 합니다. 남편과는 3년 전에 사별했으며 이제는 자식들까지 출가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조용하고 단정하지만 사람 소리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안으로 더 깊게 잠기곤 해요. 요즘은 하루를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시작하고 그 앞에서 하루를 마칩니다. 결혼 당시 찍었던 흑백 사진인데요. 그때 제 눈엔 기쁨이 가득했고 남편의 손엔 저를 지켜주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진만이 저를 바라봐주는 유일한 눈길 같아서 거실 한가운데 걸어두었고요. 그 앞에 앉아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하루를 버티는 기분으로 지냅니다. 전기난로를 켜고 무릎에 담요를 덮으면 겨울 햇살이 커튼 사이로 살며시 비쳐와요. 따뜻하긴 하지만 사람의 온기와는 또 다른 종류의 온도라는 걸 몸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예전엔 조용한 게 참 좋았어요.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내 시간에 맞춰 식사를 차리고 마음대로 잠들 수 있다는 게 자유로웠거든요. 하지만 그게 3년을 넘기니까요. 이젠 누군가의 숨소리 하나라도 들렸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요, 누가 제 손을 한번 꼭 잡아줬으면 했어요. 사랑이라기보다 그저 사람과 닿아 있다는 감각이 그리운 거였고요. 그런 마음을 표현할 사람이 없는 삶은 묵직한 돌을 가슴에 얹고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주 연락하지 않아요. 큰아들은 분당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고, 딸은 김해에 내려가 아이 셋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요. 한 달에 한 번쯤 짧은 안부 통화를 하긴 하지만 그마저도 의무처럼 느껴지는 날이 많습니다. 혼자 늙어간다는 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말라가는 일 같았어요. 소리를 내기보단 삼키게 되고 누구에게 기대기보단 스스로를 다독여야 하며 그렇게 하루하루가 굳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자꾸 제 자신에게 묻게 돼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얼굴로 살아야 할지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예전엔 그렇게 다짐했지만요.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외롭다고 말해도 괜찮은 시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토닥이게 됩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사진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흰 봉투였고 제 이름이 익숙한 필체로 적혀 있었으며 보낸 사람 칸은 비어 있었고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올라왔어요. 봉투를 열자 안에는 동창회 초대장이 들어 있었고요. 오래된 고등학교 이름이 인쇄돼 있었으며 몇 명의 동창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최병국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들이쉬고 다시 뱉을 줄 몰랐어요. 10대 때의 감정이 갑작스럽게 되살아난 거였고요. 잊고 살았던 이름 하나에 제 마음이 아주 오래간만에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은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제가 결혼하기 바로 전날이었고요. 서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헤어진 이후 편지도 전화도 없었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 사진 속에 제가 사라질 만큼 오래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이름 하나가 지금의 저를 다시 흔들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흔들리고 싶기도 했어요. 동창회에 가볼까 망설였지만요. 하루 이틀 지나도 마음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이름이 자꾸 제 하루를 따라다녔고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 감정 하나쯤은 제가 따라가도 괜찮은 나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저는 동창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래 묻어둔 시간들을 마주하러
지금의 저로 돌아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가 마치 내일을 통째로 바꿔놓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손끝에 남은 그 종이의 질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창의 초대장은 얇은 크림색 종이였고, 왼쪽 위에 잉크가 번진 듯한 교표가 박혀 있었어요. 그 아래 줄글로 인사말이 적혀 있었고, 정해진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돼 있었죠. 그 글을 천천히 따라가다 가장 마지막 줄에서 제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뛰었습니다. 참석 예정자 최병국. 이 네 글자가 그날 제 모든 생각을 흔들어 놓았고요.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제가 27이던 해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었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조용히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초대장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가 또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책상 서랍에 넣고 한밤중에 다시 꺼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만 3번을 꺼내 펼쳐보았고 그 이름을 손으로 짚어보았습니다. 기억 속의 병국은 고등학교 3학년 교실 뒷자리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던 사람이었고 언제나 운동화 끈이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걸을 때마다 어깨가 조금씩 기울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공식적으로 연인이라 불린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오가는 사이엔 확실한 감정이 있었고 저는 그때 분명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졸업을 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 병국은 갑자기 저에게 찾아왔고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둘은 오래 이야기했고 그는 군대에 간다며 인사를 하러 온 거라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름은 오래전에 지워졌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내로 엄마로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그 감정들이 다 무뎌진 줄 알았고요. 하지만 초대장 하나에 그 이름을 다시 보는 순간 저는 마치 제 속 어딘가가 눈밭처럼 쑥 꺼지는 기분을 느꼈고 그게 무서우면서도 좋았습니다. 참석 여부를 정하는 칸이 있었어요. 참석합니다. 불참합니다. 그 둘 사이에 있는 작은 체크박스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그냥 덮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단 하루라도 그 시절의 공기 속에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없을지도 몰라요.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 가능성 하나에 기댈 만큼 지금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동창회 당일 아침이 되었고 저는 거울 앞에 앉아 평소보다 오래 화장을 했습니다. 립스틱을 2번 덧발랐고 진주 귀걸이를 꺼내 귀에 걸었습니다. 옷장 안을 한참 들여다보다 고민 끝에 짙은 갈색 코트를 꺼냈고요. 그건 남편이 살아있을 때 기념일마다 한 번씩 입혀주던 외출용이었는데 오늘만큼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몇 번을 환승한 끝에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이었고 로비엔 벌써 몇 명의 동창들이 모여 있었으며 그중 대부분은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름표를 보고야 기억이 나는 얼굴. 웃으며 악수를 건네는 사람. 서로의 나이 든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백발이 성성했고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저를 보자 아주 조용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흘러도 우리 둘만은 그대로라는 듯이요. 처음엔 눈이 마주치지 않았어요. 내가 먼저 본 건 확실했는데 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식은 커피를 들고 있었고 멀리서도 느껴졌어요. 그의 주름과 눈빛엔 예전과는 다른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이름표가 달린 재킷 위엔 최병국 세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 따뜻하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고 그 걸음에서 젊을 땐 보지 못한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으며 마주 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데만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맞느냐고. 그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예전엔 없던 떨림이 두 다리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제 손을 잡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조용히 제 옆으로 걸어와 앉았고 식탁 위엔 차가운 물 한 잔과 시간이 남긴 침묵만이 놓여 있었어요. 동창회는 화기애애했지만 저희 둘은 조용히 앉아 다른 이들의 웃음소리와 노래를 배경 삼아 오래된 질문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고, 가족은 잘 있느냐고, 서로의 이름을 오랜만에 다시 입에 올렸어요. 병국은 이혼했다고 했어요. 혼자 지낸 지 오래라며 강원도에 내려가 작은 농장을 꾸리고 있다고 했고요.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이젠 강아지 2마리와 함께 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요, 남편이 떠났고 자식들도 떠났고 그래서 지금은 혼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어쩌면 처음으로 솔직하게 입 밖으로 꺼낸 제 고백이었던 것 같았어요.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고 시간은 점점 젊었던 시절의 우리를 닮아갔습니다. 어색했던 손짓은 편안해졌고 조심스럽던 눈빛은 자꾸 과거를 불러왔고요. 그는 웃을 때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겼고 그 주름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가 컵을 들고 마시는 손끝도 예전처럼 둥글게 말려 있었고요.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저를 옛 감정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밤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고 호텔 로비는 조용해졌습니다. 밖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창문 밖으론 늦은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혹시 괜찮다면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근처에 조용한 데가 있다며 늦은 밤이니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머뭇거렸고 그의 얼굴엔 말하지 못한 수많은 생각들이 조용히 쌓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그 사람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모텔이었어요. 대단한 시설도 편안한 조명도 없었지만 그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마치 외부의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방에 들어서자 그는 말없이 제 코트를 받아 벽에 걸었고 저는 두 손을 모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안 되겠느냐고. 단 하루만이라도 다시 그때처럼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고 그때까지도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창밖에선 늦은 봄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요. 창밖에선 빗방울이 천천히 창틀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방 안은 말이 없었고 낡은 모텔 특유의 벽지 냄새가 시간을 아주 느리게 끌고 갔습니다. 저는 아직 코트를 벗지 못한 채
침대 맞은편에 서 있었고 그 사람은 조용히 제 앞에 있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은 젊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욕망도, 더 이상 재촉도 없었고요. 그저 그 자리에 저를 앉히고 싶은 아주 단순하고 오래된 바람 하나였어요. 저는 천천히 코트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고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와 숨을 나누는 사람처럼 내 몸 안에 따뜻한 것이 퍼지는 감각이었어요. 그 사람은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옆에 다가가 살며시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아주 부드럽게 제 등을 감쌌고요. 그 품 안에서 저는 오래 참아왔던 감정을 입술을 꼭 다문 채 조용히 꺼냈습니다. 그 밤 우리는 단어보다 호흡으로, 감정보다 온기로 서로를 채웠어요. 누군가의 체온이 이토록 오랜 외로움을 덮어줄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고요.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넘기며 머리핀을 풀어주었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터치가 아니라 허락이었고 잊고 있던 나를 다시 불러내는 의식처럼 느껴졌어요. 불은 꺼지지 않았고 커튼 틈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우리 사이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손끝이 이마를 지나고 뺨을 지나고 천천히 어깨에 닿았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안았습니다. 그건 사랑이라 부르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었고 위로라 부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고요. 두 사람의 늙은 몸이 서로를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저 마주 앉아 조용히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품 안에서 숨을 들이쉬며 이 세상에 다시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가슴에 이마를 기댄 채 낮게 속삭였어요. 오늘만은 살아있는 것 같다고, 아주 오래 죽지 않은 것 같다고요. 그 순간 창밖에선 비가 더 굵어졌고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많은 말을 나눈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 손 안에서 제 외로움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 우리는 서로를 다정히 덮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꼭 아는 채로 잠들었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묻지 않을 단 하루의 이야기였지만 그날의 밤은 제가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어요. 아침 공기는 밤의 체온을 다 지우지 못한 채 천천히 방 안을 적시고 있었고요. 희미한 햇빛이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어깨 위에 덮인 얇은 담요와 그 너머로 전해지던 그 사람의 숨결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 따뜻함이 너무 선명해서 조금은 아팠습니다. 그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잠든 동안에도 내가 그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고요. 그 장면을 마음 깊은 어딘가에 꼭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고 침대 옆 탁자에 놓여있던 머리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내 잠깐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얼굴엔 눈물 자국이 있었고 입술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말들이 고요히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깨어나기 전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오래 있으면 그 온기가 내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할까봐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코트를 걸친 채 문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순간 침대에서 이불이 바스락 소리를 냈고 그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고 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엔 너무 많은 말이 담겨 있었어요. 기다려달라는 말, 가지 말라는 말, 어젯밤의 연장이 되자는 말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추억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아름답지만 다시 반복하면 그땐 아플 거예요. 그 말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손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창백하면서도 따뜻한 그 얼굴이 창밖 햇살 아래 더 이상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로 남아 있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낯선 도시의 아침 소리가 천천히 제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 속 제 모습은 어젯밤보다 조금 더 또렷했고 조금 더 담담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공기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얼어붙기 시작했고 그 차가움이 다시 혼자인 내 현실을 알려주는 듯 했어요. 걸음을 옮기며 가방 안에서 초대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종이 위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게 인쇄된 교표가 어쩐지 뿌옇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랐어요. 이전의 혼자와는 다르게 한 사람의 체온을 기억하는 혼자였고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자리에 따뜻한 흔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모든 게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어요. 지금 여기가 정말 내 자리일까? 하룻밤의 따뜻함이 현관문 안에서 단번에 현실로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집안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컵은 싱크대 위에 그대로였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은 라디오를 껐다 켰다 해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공기는 고요했고 나는 다시 혼자라는 단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숨을 골랐고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2통, 딸이었습니다. 어쩐지 망설여졌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고 그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조금은 바빴고 조금은 무심했습니다. 엄마 뭐해? 요즘 잘 지내?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울컥 나올 뻔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아무 일 없었다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평범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딸은 아이들 학원 이야기, 남편 출장 이야기, 그리고 제 건강을 묻는 말들로 빠르게 대화를 흘려보냈습니다. 저는 그 대화 사이에서 들어갈 틈을 찾지 못했고 그저 응, 그렇구나 하고 대꾸만 했어요. 통화 말미에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같이 살까? 우리 큰애 대학 가고 조금 여유 생기면 엄마 방 하나 만들게. 그 말에 저는 괜찮다고 지금은 아직 혼자가 좋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피하기 위한 말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삶을 내가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더 진하게 올라왔어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 화면이 꺼진 걸 바라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을 주는 것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구석이 있다는 걸요. 딸은 좋은 아이입니다. 그 누구보다 저를 위한다고 말해줬고, 생일엔 꼭 전화를 했고, 기념일마다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다정함은 적절한 거리 속에서 유지되는 정이었고, 그 안엔 제 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공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며칠 전 받았던 병국 씨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제게 짧은 인사를 남겼고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살아있었어. 고마워. 나도 하루만 당신의 것이고 싶었어. 그 글귀는 지금의 저를 흔들기엔 너무 조용했고 너무 깊었습니다. 편지 말미엔 그 사람이 사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도시. 버스를 타면 2시간 남짓. 하지만 저는 그 편지를 다시 서랍 안으로 넣었습니다. 저는 그를 찾지 않을 겁니다. 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남긴 온기는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억 속에 머물러야 더 따뜻하게 남는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딸에게는 종종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웃으며 이야기했고 가끔은 손주들 사진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였고 그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햇살이 유난히 유리창을 세게 두드리던 날이었어요. 오전 내내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데우고 라디오를 켰다 껐다 하다가 현관에 택배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건 택배가 아니었고 조금 낡은 봉투 하나가 조용히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다녀간 흔적은 없었고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이름 석자가 또박또박 적힌 그 봉투 하나만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이 먼저 떨렸습니다. 봉투의 색, 글씨체, 그리고 그 조심스러운 기운까지 모두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 씨, 그날 밤 나는 다시 살아있었어. 고마워. 나도 하루만 당신의 것이고 싶었어. 이제는 괜찮아요. 그 기억 하나면 남은 날들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보지 않더라도 지금 이 마음만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덮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문장 사이사이 그 사람의 체온이 느껴졌고 마지막으로 쥐었던 손의 감촉이 다시금 손바닥 안에 고스란히 번졌습니다. 봉투 뒷면엔 그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멀지 않은 작은 도시의 이름, 정류장 번호까지 또렷하게 적힌 메모. 하지만 저는 그 주소를 소리내어 읽지 않았습니다. 왜였는지 몰라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는 더 만나지 않아야 더 오래 따뜻할 수 있다는 걸요. 기억은 그대로 있어야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혹시 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혹은 이 모든 게 이별의 시작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수없이 마음속에서 되뇌었지만 결국 저는 서랍 안에 편지를 넣었고 서랍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 편지 한 통이 내게 준 감정은 눈물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그저 아주 조용한 충만함이었어요. 누군가에게 하루라도 기억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토록 사람을 다시 살게 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햇살 아래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날 밤 우리가 나눈 침묵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병국 씨, 당신도 지금 햇살 아래에서 그 편지를 보냈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혼자이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찾지 않아도 이미 서로의 시간을 조용히 살고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거울 앞에 앉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지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정리하고 화장대를 닦는 일들이 단지 습관이 아니라 조금은 살아있다는 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집안에 울리는 소리가 싫었고 시계 바늘 소리도 라디오의 음색도 모두 불필요한 소음처럼 여겨졌는데 이젠 그것들이 내 삶의 작은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공원으로 향하는 길도 늘 지나던 거리였지만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걷는다는 것, 누군가와 눈을 마주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어딘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괜히 입가에 웃음이 묻어났고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말을 거는 일도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못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고 살금살금 다가오는 코끝에 가볍게 인사를 건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예요.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누군가의 품 안에서 숨을 나눴던 기억,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던 감촉, 그걸 안다는 건 지금의 외로움을 전처럼 무겁게 만들지 않게 했어요. 서랍 안에 넣어둔 편지는 다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그 편지의 문장 하나하나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그 이름을 속으로 한 번쯤 불러보는 것도 이젠 괜찮다고 느껴졌어요. 하루는 딸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지난번 이야기했던 같이 살자는 말을 진심이었다고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조금 더 나로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끝난 뒤 딸도 웃었고 우리 둘은 서로를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살아가는 동안 혼자인 시간도 누군가와 닿았던 기억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거울 앞에 앉아 립스틱을 한 번 더 바르며 그 사람의 눈빛을 떠올립니다. 늙은 얼굴, 잔잔한 주름.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준 단 하루의 뜨거운 숨결. 그 기억이 앞으로의 내 걸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공원에 나가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고 햇살 아래에서 내 이름을 조용히 다시 불러봅니다. 혼자는 여전하지만 이젠 온기를 기억한 사람으로 다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야기는 한 사람의 조용한 결심에서 시작됐고 단 하루의 온기로 그 삶 전체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오랜 인연도 거창한 사랑도 아닌 그저 서로를 바라봐주던 짧고 깊은 하루일지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